일본에게 있어 올해는 그야말로 국난에 가까울 정도로 잔인한 한 해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한때 세계 2위를 자랑했던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거푸 기록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소득 또한 한국에 추월당할 만큼 끝모를 추락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외교 분야 또한 일본 정부의 무능한 외교 대응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6월에 들어서도 일본 경제가 한국의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한탄 섞인 목소리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고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일본의 든든한 우방이라고 믿어왔던 미국마저도 최근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손잡고 벌인 비상식적인 행보로 인해 끝내 일본을 손절하는 상황마저 연출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 일본 매체인 라이브도어 뉴스는 한국도 모자라 중국 정부마저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양 조사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일본 정부의 무능한 외교 대응에 매우 거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4일에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중국에도 뒷북으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라이브도어 뉴스는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북도 주변과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동해 쪽 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전격적으로 감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정부마저도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이시카시마 북방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해양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번 항의 소동이 연거푸 발생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이시카시마가 자리 잡은 센카쿠 열도 역시도 일본의 고유 영토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이처럼 일본 영해를 제 집 드나들듯이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며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해가 갈수록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덩달아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근원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영토와 영해마저도 일본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함부로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러한 난맥상은 비단 주변 국가의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연일 한국으로부터 연전연패하는 상황마저 초래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현충일이 있던 지난 6월 6일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겐토샤는 도쿄에 위치한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 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마에 케니치 학장에 따르면 오늘날 일본 국민들의 월급 수준이 한국의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경제의 급속한 추락에 거센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본 출판사인 겐토샤의 특집 기고문을 실은 오마에 케니치 학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2020년 1월에 발생한 보건위기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일본의 정치적 혼란이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마에 학장은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인들의 월급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으로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본의 수많은 인재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마에 학장은 당장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현재 일본 국민들의 근로여건과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거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의 초임만 놓고 보더라도 20만엔에서 24만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임금 수준은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마에 학장은 일본을 제외하고 지난 30년 동안 급여가 오르지 않는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일본 경제의 암담한 상황에 매우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오마에 학장은 여기에 더해 일본의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연간 437만엔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OECD에 가입된 35개국 중 22위에 랭크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OECD 평균인 558만엔에 비해서도 120만엔이나 적을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에 학장은 일본의 이 같은 열악한 임금 수준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처참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급격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매년 2.7%씩 폭등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평균 임금은 전체 기간을 통틀어 고작 0.4%만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마에 학장은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인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시아 최초로 1인당 GDP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할 만큼
아시아의 경제 모델로 추앙받던 일본 경제가 이제는 선진국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오마의 케니치 학장은 이미 2007년에 1인당 GDP에서 싱가포르로부터 역전당했던 일본이 급기야 2020년에도 한국에 추월당했던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의 학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걱정해야 할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추월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이러한 급격한 쇠락에 더해 일본 정부의 외교 대응마저도 연일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연발하게 됨에 따라 결국 미국 정부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5일 일본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러시아군 드론에서 일본제 부품이 발견되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러시아 드론에서 일본제 부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러시아군의 정찰용 드론인 올란텐을 분해한 결과 캐논의 DSLR 카메라를 비롯해 사이토 제작소에서 만든 드론 엔진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영상을 전송하는 데 쓰이는 커넥터 역시도 일본의 혼다 통신공업이 만든 제품이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군사용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과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진영의 입장으로서는 일본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가 분명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군사용 장비와 물품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기업과 국가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꺼내들고 나선 만큼 일본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 역시도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일본 기업들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인해 당장 일본 정부 역시도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지자마자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뒤로는 일본 기업들을 통해 러시아군의 군사물자를 지원해왔던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이중성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 정부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통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다각적으로 규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드론에서 일본제 부품이 발견된 사실을 비춰봤을 때 결국은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목도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이중적인 행태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이 같은 소식이 한국에도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일본의 국제적 고립에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네티즌들이 밝힌 의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이익을 공유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범국답게 이번 전쟁에서도 특수를 누리려는 못된 습관이 또다시 발현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나날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외면한 채 줄곧 아니라고 비상식적인 경제정책을 남발해왔던 일본 정부로 인해 일본의 국제 위상과 경제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또한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 다시는 주변 국가들의 도발에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발전 노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